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문화평론가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 판유걸입니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배우라는 이름으로. 네. 원래는 배우가 아니라 거의 우리 개그맨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방송인? 배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연극부를 해가지고. 예. 저는 계속 배우였는데. 근데. 보시는 분들만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방송에서. 잘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못 보신 거죠. 예. 그 요즘에는 그럼 연극을 주로 하고 계신. 옛날부터 연극 계속 했고요. 했는데 보는 사람만. 예. 보시는 분들만 그냥 방송인인가 개그맨인가. 예. 그렇고 연극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네, 중고등학교 다 연극부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김민교 씨하고 좀 안 들릴걸요 그렇게 하면? 예, 네. 사실은 제가 김민교 씨하고 좀 아는데 예. 김민교 씨도 항상 하는 하소연이 내가 왜 개그맨인 줄 알아 사람들이 다. 그 SNL 나오시는 분이요? 예, SNL에 나온 분. SNL 나오시는 분 거의 다 배우들이 많던데. 예, 그 친구도 대학로에서 꽤 오랫동안 배우를 하신 작업을 거였어요? 했고 실제로 연출로 대박을 친 연극도 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자기를 기억하는 건 전부 개그맨으로 기억을 한다고. 네. 눈 돌려봐 맨날 그러고 그런다고. 야, 참 연극 배우인데 네.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외도들을 하면 그걸 더 오히려 기억을 생각을 하시더라. 하게 되죠. 예. 맞아요. 유걸 씨는 네. 뭘 그렇게 외도를 했던 거죠? 아니 외도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 이렇게 방송으로 알려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제가 이제 방송하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데뷔를 한 계기가 학생 때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뭐 그 가슴을 열어라라는 프로그램 제가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원래 사실은 그 프로그램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연을 한 거라서 그 선생님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학생과장 선생님이셔가지고 예. 그 원래 학생과정 선생님의 매 앞에서 열- 불복을 해서 10팀이 뽑혔는데 네. 한 팀이 그 옥상에서 떨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멘트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연극 아 지금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 예, 과장님께서 예. 네가 째려보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원래 학생과장 선생님이 그거 원래 저희 출연을 다 반대했었어요. 하지 말라고. 예. 그 학생들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괜히 헛바람 들까 반대하셨다가. 반대했다가 왜냐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펑크가 나니까 자기가 이제 네. 급해진 거죠. 그래서 예. 우리 반 중에서 한 명 찾아가지고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저를 이제 히든 카드로. 찝어가지고 예. 네가 나가서 해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애절하게 예.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애절하게는 안 했겠죠. 학생들. 너 일로 와. 야 판 일로 와봐. 너 연극부잖아. 네가 해. 야 일로 와봐. 너 바로 그렇죠. 아우 리얼해. 너 안 되는데 너 네가 해 그냥.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 계속.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됐죠. 제가. 그 방송을 후부터 하면서.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상당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학창 시절이라서 많이 TV로 네. 봤었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인기가 되게 많으셨었어요. 인기가 뭐 그렇게 저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얼마만큼 제가 인기를 뭐 체감할 만한 그런 뭐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집 학교 뭐 정말로요? 그러니까. 집 학교 네. 집 학교. 진짜 그랬었어요. 아니 솔직히 좀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네. 그 학생들 그 맨 앞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네네네네. 안경 끼고 네. 뭐 약간 그런 솔직히 네. 말하면 약간 좀 범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렇죠. 그간에서는 예. 그 종식이 같은 애. 예, 그쵸, 예, 예. 그 안에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제 연극 자체가 좀 저한테는 돌파구였죠. 약간 종식의 에너지를-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종식이라 하면은 뭐 그 어디서 아버지 연극 아버지에 나왔던 범생이 친구가 종식입니다. 예. 네. 나중에 그렇죠. 이제 예. 변호사가 되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랬었는데 어떤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방송 시점으로부터 제가 많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예. 네. 좋은 방향으로.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죠. 뭐.
뭐 옆에서 보기엔 네.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잠깐 지금 근데 벌써 네. 나이가 꽤 됐어요. 34살입니다. 34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고등학교 때 앳돼 보이세요. 데뷔했을 때 네.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 15년 이상 지났네요. 네, 그렇죠. 15년, 16년. 그때 얼굴이랑 되게 똑같으세요. 전혀 그때도 변한 게 그쵸? 없어. 동안 예. 얼굴은 아니셨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 데려다 놓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성격이 네, 변한 게 없으셨어요. 대본이 없잖아요. 뭐 아까 동안이라 그래놓고 갑자기 또 동안 아니라고. 지금 동안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늙어 보였는데 네. 그렇죠. 그 얼굴이 그대로 지금이다. 나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나는 이미 이렇게 위안 주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미 택시를 딱 탔는데 아저씨께서 애가 몇 학년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던 정도로 굉장히 노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점차 그러니까 동안이 천천히 되죠? 늙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심지어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 17살 때 26이냐고 택시 네네. 아저씨가 그랬는데 아직도 26인 줄 알잖아요. 근데 송아 씨는 뭐 젊어 보여요. 그쵸? 예, 예. 감사합니다. 34, 예, 예. 송아 씨가 32. 32. 아우, 네, 2살 2살 차이. 터울이네. 예, 예, 예.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뭘 사라져요? 뭘 사라져? 어디가 무슨 내가 무슨 뭐 외계인이에요? 뿅 아니, 하고 사라지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잘 보기가 힘든 게 됐던 네,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 네. 되게 일이 많았어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매니저가 생겼었고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SBS에서 데뷔를 했다 보니까 네. SBS에 그 활동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렇죠. SBS 이제 뭐 저 이제 아무래도 배우의 꿈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제 네. 매니저한테도 뭐 예능 프로보다는 좀 배우 쪽으로 좀 풀어달라고 이제 항상 네.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시트콤 행진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아, 맞아요. 쫄딱 망한 거였죠. 굉장히 호화 캐스팅이었어요.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진짜 호화 캐스팅이었는데 누가 여자 나왔어요? 주인공이 이제 김정은 씨, 송혜교 씨, 우와. 이효원 씨. 네, 맞아요. 그리고 남자 네. 배우가 이제 성동일 씨, 그리고 저 나왔었고 지금 한참 예능 활동 많이 하신 이규환 씨. 성동일 씨라고 그러나? 아, 성동환, 예, 선배님. 이규환 씨 예, 요즘 막 규환이 진짜 형님도 사나이 이런 나오시고. 데 나오시는 예, 분. 예, 예, 예. 지금은 한 번에 다 캐스팅 할 수도 없는 그리고 멤버들이었어요. 이제 그렇죠. 성화 형도 나오셨고 정성화 씨, 네네네 정성화 형도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호화 캐스팅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 달 정도 했을 때 그 네. 감독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아, 메인 감독님께서 너무 안타깝다. 간암으로 쓰러지시면서 그게 이제 휘청휘청 됐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휘청. 뭔지 대충 아시죠? 네. 내가 팟캐스트까지 얘기하는데 네. 라인 타다가 미끄러진 거지 뭐. 아, 뭔지 네. 아시겠죠? 너무 확실히 라인에 섰구나. 완전히 그냥 사실은 굉장히 촉망받는 라인이었어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한 그게- 곳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쪽 그래서 다. 송아 씨가 네. 어장 관리 굉장히 잘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연출들만 보면은 그렇게 화사하게 저는 웃으면서 절대 한 곳에 서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진짜 그 전까지는 그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 작품 좀 촌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다 연출님이 딱 들어오시면 바로 그냥 웃기 시작하면서 작품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배우의 방편이에요. 숙명이죠. 뭐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가식. 그래서 사실 그 동시간대에 점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최불암 선생님하고 그 최상학 씨라는 분이 이제 아들 역할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 연출을 하셨던 분이 네. 그 홍상익 감독님이라고 남센 여세 탔던 그 네. 후속타로. 그래서 사실 MBC에서도 엄청나게 기대받았던. 근데 그 섭외가 저한테도 들어왔었던 거죠. 예. 근데 찬 거죠. 동시간 예. 찬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이네요. 예. 그 라인은 못 가요. 예, 못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같은 동시간대니까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 가가지고 저는 이 라인이에요. 여긴 못해요. 이렇게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고등학교 알겠습니다. 1학년 때인데 예, 알겠습니다. 고1 때 그랬는데 홍상익 감독님이 화가 나신 거죠. 감히 이걸 까? 네가? 그래서 MBC에서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네. SBS에서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세에서 밀려났죠. 그 지금은 그 감독님 두 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독님이 이제 간암 이게 걸리셨던 감독님 돌아가셨어요. 어머.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홍상익 감독님은 그때 이후로는 제가 사과를 못 드렸고 어디 이제 행방을 그래요? 뭐 오늘 잘- 스승의 날이니까 어떻게 한번 스승의 날이랑 연출님이랑 뭐
예, 아무튼. 네, 아무튼. 연락처를 네. 모르니까. 아무튼 그때 죄송했고요, 네. 홍상희 감독님. 지금 연결. 아우, 재밌다. 근데 저는 무대에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의외였어요. 예? 의외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의외였죠? 되게 같이 보셨죠? 네. 어제. 저는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봤었고요. 금요일 날 보셨어요? 네, 근데 원래 우리 이 방송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너무 급하게 섭외를 했다고 한 주를 미루셨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어버이날이고 해서 낮공 저녁 공연을 해서 제가 낮공을 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될 그때 텐데. 또 낙공이 있다 보니까 우리 네. 녹음 시간하고 녹음도 겹치는 거지. 네,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뤄진. 그래서 한 주를 갖다가 저희가 기다렸죠. 방송을 펑크내면서까지 네. 일주일 기다렸어요. 유걸 씨를 모시려고. 저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급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김명호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자세히 까볼까요 지금? 자세히 까면은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사실은 팟캐스트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 섭외 들어오고 나서. 섭외 들어오고. 진짜? 플래그를 계속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요? 한 5개, 6개 정도 들었어요. 정말요? 이제 다우트도 듣고 어떠셨어요? 킹 리어도 듣고 들었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예. 보니까 그 회별로 약간 예. 컨디션에 따라서 그쵸. 좀 호불호가 있긴 그게 한데 많아요. 재밌어요.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연극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개인적으로 뭐 진중권의 문화다방 가봤자. 네. 그렇잖아요. 예, 예. 연극에 대해서 1시간 내내 떠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듣기에. 다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로 나오시는 차유경 선생님께서 또 그쵸, 나오셨죠. 출연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또 관심 있게 들었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제 그쵸. 회별로. 근데 왜 오늘은 저 혼자 나오고 딴 데는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 그게 그거는- 이제 또 자세히 까볼까요? 확실히 아니요. 얘기를 해줘. 근데 예. 게스트 이제 연출분이나 이제 자기들이 으쌰으쌰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막 4명, 5명씩 나올 때도 있고 뭐 바쁘시거나 스케줄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판유결 선배님처럼 혼자 나오시. 유걸이고요. 네, 판유걸 유결이 아니고. 유걸이라고 했어요. 네. 혼자 나오실 때도 있고. 배우가 발음이 안 좋네. 발음만이 아니에요. 나 오늘 이렇게 나가나 내가? 자, 그러면 우리 유걸 씨에 대한 그 소개는 이 정도로 넘친다. 오늘 예. 너무 앞부분을 재밌게 해줘가지고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일단 하려고 했다고요. 이런 네네.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공연을 뭐를요? 보기 전에 아들 역할이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아니 다른 조용하고는 이렇게 침착하고 이런 고독한 면도 하더라. 멋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싶었다고요. 여태껏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계속. 그건 뭐 캐릭터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진짜 자, 그러면 다 할 줄 아는 지금 배우. 이 타임에서 저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네.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주의 추천 공연. 금주의 그쵸. 추천 공연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추천 공연을 준비 급하게 아니, 저는, 예, 급하게.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없어요? 예. 아니, 없어요. 일단은 금주의 추천 공연 가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추천 공연. 5개 들었다면서 준비도 안 해오셨어. 네, 저는 예.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네, 예. 저는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에요. 선돌극장에서 좋은 공연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수갑찬 남자라고 아르케에서 창작 공연을 뽑아서 공연을 올리는 그 거기 멤버 중에 또 네. 그 부류의 명작인 우리 동네에 출연했던 배우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예요? 누굴까요? 배우가 예, 굉장히 이쁜 배우가 출연을 누구죠? 했습니다. 박신혜 씨라고. 박신혜 씨. 예, 박신혜 씨가 우리 네. 동네에서 주연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나온 김에 출연은 조은경, 김성일, 김민재, 박신혜 씨, 그리고 유혜원, 정다정, 황세희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예. 선돌극장에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김승철 연출님의 무대로 꾸며지고 있어요. 수갑찬 남자, 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그런 의문, 현대적인 아이러니, 부조리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씩 하죠. 예, 저는 네. 사랑을 묻다라는 작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선돌극장이에요, 같이. 그쵸. 이 사랑을 묻다라는 작품은 그 좋은 거 많이 한다니까요, 선돌에서. 선돌극장의 그 오너이기도 한 손기호 연출이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 사실 사랑을 잘 아십니까? 잘 알죠. 그래요? 그럼요.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30년 이제. 넘게 살았는데 그래도. 30년 넘게.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사랑은. 타이밍을 놓쳐본 적이 있군요. 많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사랑을 묻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이거 짠거 물어봐 아닌데? 주세요. 사랑.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무는 거라 생각해요. 타이밍을 잡아서 머물러 있는 거구나. 여기저기 머물러 다니는 여기 지금 송아 씨는 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아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머무르질 못하고 아직 있죠 지금은. 내 남자다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고 이제 어장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확신이 어장 관리를 없어서. 하는 그 심리는 난 뭔지 참 궁금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유걸 네, 아예 씨는 없어요. 어장 관리 같은 건 안 해보셨나 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는 하는데 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장 관리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저는 네. 결혼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어장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뭐 오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근데- 부인이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제 들어요. 그래. 아니 뭐 했는지 좀 보고를 하니까 예, 제가 뭐 예. 하고 왔다. 보고를 보고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보고하죠. 보고 안 하십니까? 저는 보고도 하지만 다 만사성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듣더라고요. 안 보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주로 쓰죠. 내가 그날 방송 출연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알아? 공격.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요거다. 그러면서 훅 들어가서 뭔가 따낼 수 있는 걸 따내. 그런. 현명하시네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로. 유부남과의 대화인가요 오늘? 예. 그런데 네. 결혼을 하셨던 걸 보니까 그때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셨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타이밍을 잡았어. 네. 이게 뭔 거만함인가요? 그러니까 거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네. 자꾸 결혼을 미루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처럼. 네. 이게 여자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 남자들이 겪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좀 더 크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압박도 그쵸. 좀 있고. 예.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남자가 좀 집도 준비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이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제 와이프는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분이 돌아가신 분 얘기. 좀 존칭을 썼더니 굉장히 거북해 하시네. 어떤 분이셨어요 하니까 무슨 이혼남 같잖아요. 죄송해요. 네. 어떤 분인가요? 이제 원래는 이런 얘기더라. 원래는 이제 그 선생님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한 2번 떨어져가지고 교사 시험.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역삼 청소년문화수련관이라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진로 계획을 세워주고 나도 가봐야겠다. 뭐 그런 거. 청소년도 아닌데. 나 그래도 진로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꿈이 있으세요? 없어?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당하는구나. 하여튼 사랑을 네. 묻다라고 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네. 사랑에 대해서 다 확신을 하지 넉넉히 못해서 네. 누군가에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유걸 씨도 이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묻고 싶은 상대들이 많았을 텐데. 엄청 많았죠. 네. 네.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딛고 자기 사랑을 찾아나가는 그런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풀어서 2013년에 이게 차범석 희곡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대상작이 돼서 비로소 자기 극장에서 하면서도 지원금이 없으면 못한다? 이게 이런 작품들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쵸. 이 5월 24일 날 끝나는데 4월 17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5월 24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거든요, 본전을.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이 또 사랑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주 앞에 알콩달콩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 포스터가 올리비아 하스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흑백 네. 영화 그 한 장면에 줄리엣 포스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앞에 정확한 제목이 로미오 사랑을 묻다라는 네,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왜냐면 극중국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가거든요. 연극하는 사람 얘기예요. 극중국으로 예. 들어가서.
어떻게 유가 씨는 뭐 네. 추천할 만한 작품 아직도 없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연극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뭐 어떤 뮤지컬을 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대형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막 긍정적인 그런 편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로죠. 근데 난 좋아. 뭐 대형 뮤지컬은 아니지만 제가 본 그 공연 중에서 사실은 이거는 뭐 빨래라고. 네. 빨래는 뭐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그럼 그만하죠. 예. 그래도 빨래는- 날짜라도 소개해줘요. 아니, 그 빨래 왜 얘기했냐면 네. 제가 그 삼척가이다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 떨어졌어요? 슬럼프 했다가 오. 네네 그래서 그 원래 거기 오. 대표님께서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했거든요. 이곳이 괜찮다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놓고 삼척시험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예, 꼭 전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럴 거면 따로 만나지 말든지. 그러니까. 왜 따로 얘기를 해놓고 유거 씨는 우리 동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또 안 쓴다고요? 우리 동네 들었습니다. 예. 예. 그거 되게 빚 아직도 지고 계신데. 방송에서 들은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예. 야, 그래서 듣습니다. 순발력 놀라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저 하나 더 있죠. 놀리지 마세요. 사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였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예전에 판유호 씨를 추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배우로요? 네, 배우로. 잘 안 하셨다. 잘 안 하셨어요. 그때 추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견 배우 지금 한 40대 한 중후반 된 사람인데 이제 추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개그맨을 어디다 쓰 맞아요. 편견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평론가님께서. 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네.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 생각하실걸요, 판유걸 배우님은?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 또 우리를 그럼 제가 만났으면 사실 제가 했으면 빚을 안 지셨죠. 그렇지. 그때 누가 들어왔냐? 리치가 들어왔다고. 그래 망했죠. 그러니까. 리치 미안해. 진짜. 예. 리치도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그런 편견을 가지시고 리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 안 되잖아. 리치가. 아니 편견이 있으신데 리치는 뭡니까? 그 리치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와서. 사랑의 이 말밖에 불렀었던 분이 네, 말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때 골목길 뭐라고 하는 뮤지컬에 출연을 하면서 뮤지컬에 막 소극장 뮤지컬에 막 하려고 하면서 와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잘 좋았어요. 못하시지 그러니까 않아요? 한국말을 잘 네. 잘해요. 잘해요. 아니 왜냐면 이해가 안 와가지고 되네. 여배우랑 사귀더라고. 상대 상대 여배우랑 그런 거 보면은 뭐 잘하는 거죠. 아니 아시죠? 배우로 쓰셨잖아요. 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라고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하시잖아. 근데 그러니까 자기 상대 배역을 꼬시더라. 그걸 딱 보면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약간 어눌하게 영어를 쓰면서 약간 유학파 매력 같은 있죠, 느낌이 매력 더 있죠. 좋아요. 그쵸, 여자들이요. 여자들은. 매력 그거 훨씬. 있지. 그 봐봐 바로 동의하잖아요. 챙겨주고 싶고 한국말 가르쳐. 그리고 약간 모자란 듯한 약간 그래서 맞아, 챙겨주고 맞아. 싶은 듯한. 애기같이. 속으로는 이제 유거 씨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저요? 예. 저도 약간은 좀 그런 귀염성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뭐죠? 귀염성이 여보세요. 뭐예요? 귀염성. 귀염성. 나이 34살에 입에서 지금 귀염성으로 순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귀여웠어. 토하려고 그래요, 지금. 귀여웠어. 토하려고 그랬어. 자, 그다음 작품. 네. 네. 제가 보통 골목길 작품 아니면 뭐 두산이나 남산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 합쳐서요. 박근영 선생님이 두산에서 하는 작품. 야, 진짜. 한번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는. 획곡. 너무 로비에 약해. 진짜 로비에 약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맞아. 로비를 해요, 이렇게. 이거는 로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근영 선생님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요? 저 원래 거기 골목길 출신이에요. 있었어요. 골목길 출신이세요? 네. 근데 박근영 선생님이 미인을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한 번도 무대에 못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뻐해 주셨으니까 저를. 이뻐하시면서 무대에는 안 세요. 애증의 관계? 애증? 네. 어쨌든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요, 선생님.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스승의 날 선물이군요. 네, 맞아요. 예. 어떤 자. 작품일까요? 히키코모리 밖으로 나왔어라는 작품이고요. 네.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해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참 히키코모리를 굉장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예, 약간 예.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는 안 써줄 거라고
딱 어장 관리하는 연출하고 그렇지 않은 연출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본 작가가 쓴 거고요.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라고 하네요. TV 드라마 각본으로 무코다 희곡상을 받았었고요. 연극 대본으로 키시다 희곡상을 수상한 이와이 히데토가 작품을 연출을 하고 작품을 썼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항상 작품 소개를 하세요? 네. 잘 모를 것 같은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와이 이름이 어려워. 이와이 뭐였지? 히테도. 예, 이분이 이렇게 접대용 멘트들이 약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노래하듯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오랜만에 다시 해서 이 작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뛰다라고 하는 극단, 사실은 이제는 젊은 극단에서 중견 극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벌써 10주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작곡가 한정님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더불어서 뛰다의 독특한 그런 메소드가 잘 살아나 있는 작품이 이 노래하듯이 햄릿인데요. 햄릿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비틀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단 백성호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지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빨리 끝나는 상황이네요. 지금 노래하듯이 햄릿. 21일까지, 6월 21일까지. 6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 아버지 얘기를 제대로 털어보는 시간. 배우와 함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박수 외쳐요. 여기는 뭐 안 들어가던데. 들어가나? 네. 자, 그러면 연극 아버지. 이게 원작이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네네, 세일즈맨의 죽음이죠. 그렇죠. 이게 뭐 미국의 전쟁 이후에 10대 명작을 꼽아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작품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희곡 작가 아서 밀러. 그렇죠. 아서 밀러라고 하면은 뭐 이 세일즈맨의 죽음하고 이제 시리언이라고 하는 두 개 작품으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전 세계 최고의 극작가의 위치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또 마릴린 몬로의 남편이었죠. 남편이었던. 마지막이었던가요? 네, 마지막 남편. 하여튼 뭐 굉장히 이렇게 지성적이고 또 사회의 어떤 그 비합리적인 부분을 갖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가가 결혼은 또 마릴린 몬로. 아이러니하죠. 아니 지적이고 그런 사람이면은 마릴린 몬로 안 좋네. 배우분이 골목길까지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안 오는. 마릴린 몬로랑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연송아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MC 제가 지성적이고 그러지만 연송아 씨 같은 미인을 좋아하죠, 당연히. 미인이시죠. 미인이시죠. 그런데 발음이 좀 안 좋고. 세일즈맨의 죽음을 번안을 한 거잖아요. 번안 작품이죠. 원작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손댄 부분이 생각해보면 많죠. 성별도 바뀌었고 동생. 일단 동생의 성별이 바뀌었어요. 원래 원작에서는 비프와 해피 남자 동생이 있는 건데 여동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좀 양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쳐낸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100분 정도 하잖아요. 100분. 원래는 이게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원작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작품인데 보면은 이제 좀 장광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주인공인 울리 로먼, 우리 작품에서는 장재민의 독백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일부 상황은 좀 압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치달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많이 이렇게 걷어냈다고 하는데도 세일즈맨의 죽음의 느낌이랑 너무 그러니까 그 핵심이 잘 살아있는 그런 번안이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여러 번 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다가오는 우리들한테 그런 번안의 힘이라는 게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작품입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연극을 처음에 이제 제가 낮에 낮공을 보러 갔는데 사실 낮공은 저녁 공연보다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어버이날이라서 자식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자식들 괜찮았는데 왜 그래요? 뭐 앞에 쓰는 말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에도 앞에 개나 뭐 이런 것들 붙으면 괜히 움찔움찔해 자기가. 그러니까. 자식들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러 왔는데 보러 왔는데 그중 한 분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드라마 같은 거 뭐 연극 재미없다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드라마가 좋고 뭐 공연 보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막 수다를 떠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데 너무 집중을 막 하셔서 보시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정도로 아마 한두 번 정도 보신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보시는 연극을 많이 접하신 분은 아닌 듯한 느낌이었는데, 너무 빠져서, 어머, 네. 마치 자기 얘기 하듯이. 네. 막 거기서 이거 호응을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특별 공연에서의 호응들 보면 어떠세요? 저희는 어머님들이. 이제 지방 공연에서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약간 효도 상품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네.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지방 공연 가면 공연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자꾸 전화를 저하고 대화를 시도 맞아. 네. 자꾸 아들이나 그렇지. 저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뭐 이러면서. 예. 어디서 그렇게 소리 질러. 예! 하지 마! 자식! 뭐 이러면서. 자꾸 대화를 시도하시고. 여기서 쓰는 게 그 자식이죠. 네. 아유, 저놈 자식. 뭐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런 게 좀 답답해 이러면서. 강하시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관객들의 피드백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게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몇 번 하시는 건 들었는데 비판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작품마다 네네. 그래서 겁을 좀 먹고 왔거든요. 근데 연출님이 저희 선배라서. 김명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시거든요. 네. 좋고 싫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중간은 없으세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성공 포인트 몇 네. 개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 첫 번째는 원작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작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다가오는데 저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볼 때마다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냐면 그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이제 긴 장광설을 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독백이에요. 근데 이 독백을 할 때마다 멸치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멸치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더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그 멸치 얘기가 원작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번안의 힘이죠. 네. 근데 일단은 원작에서 그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가 진짜 자식을 망쳤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렇죠. 네. 그날 하루를. 자식은 사실은 그날 하루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틀어지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듣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줄거리를 이제 살짝 줄거리를 얘기를, 살짝 네. 먼저 정리를 해보실래요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총망받는 네. 굉장히 축구 선수로서 총망받았던 아들이 있죠. 동욱이라는 아들이 아들 있는데. 중심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세상은 저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이 총망받을 아들 그리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뭐 축구 경기 나가서 상도 타고 네. 굉장히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막 호응도 좋고 굉장히 앞으로 그때 아버지의 기대를 잔뜩 받고 있는 그런 원작 친구였는데. 이 번안의 내용대로 하면 고대를 가려고. 예. 고려대뿐만 아니라 뭐 여러 대학에서도 뭐 스카우트 제의가 왔던 네. 스카이 말고 네. 그런 제의가 왔던 이제 나 저 오빠 앞에서 얘기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의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아들이었는데 뭐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이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이제 아들이? 무기정학 싸움 하려고 패싸움에 잘못 휘말려 가지고 무기정학을 당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부산에 가서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방황하는 청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러다가 이제 도벽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도벽을 갖게 되고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아들에 대해서 뭔가 엇나갔다는 그런 생각에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고 더 무언가를 심어주려고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치달아서 나중에는 둘이서 이제 뭐 한판 붙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성수 연송아가 진행하는 플레이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근데 내용이라고 지금 볼수 뭐 아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지만 실제로 아버지 중심으로 정리하면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지금 평생을 세일즈맨으로 살아왔죠. 그렇죠. 예. 그 최고의 젊었을 시절에 네네네. 그 시절에는
세일즈맨으로 나름대로 이름이 나고 수당만으로 500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꽤 돈도 벌었던 네네. 그런 세일즈맨이었죠. 근데 이 세일즈맨이 굉장히 상징적인 직업이거든요. 네네. 이게 특히나 미국에서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세일즈맨하고 완전히 다른데 네. 미국에서는 세일즈맨이 없었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930년대 이때는요 박물 장수 개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집에 뭐 찾아가서 해방 때 그때 방문 판매 그렇죠. 집에 찾아가지고 네. 화장품 보여주고 이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세일즈맨은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인 거예요. 그 양복 잘 입고 다니면서 가방에 신기한 물건들 딱 갖고 그쵸. 특히나 그때 나일론 스타킹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뭐 흥미를 이끄는 상품들인데 그런 걸 팔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퇴물이 돼버린 거죠. 시대가 변함으로써 시대가 변하고 그렇죠. 또 기력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했던 실수 때문에 아들은 저렇게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쟤를 갖다가 좀 제대로 기틀을 잡게끔 해주고 싶은데 네.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있었지 않을까요? 아빠는 이제 자기가 점점 태물이 되어가는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네. 느끼고 있는데 아들의 이제 좀 돈을 벌면서 다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겉으로는 이게 아들한테는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했던 실수 때문에 아들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잖아요. 자살을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몇 번 했었다가 실패를 하고 실패라기보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아들 때문인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네, 이제 보험금을 그걸 타서 타령을 해서 보니까 네. 내가 불륜 현정을 들키면서 아들을 수렁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꺼내줄 수 있으려면은 그 정도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참 비겁한 그 형님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비겁한 계획이지만 네. 네. 이 사람한테는 그것밖에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아갖고 해줄 수가 없거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마누라도 살아야 되고 또 동생도 있고 그런데 있는 건 집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는 평생을 일해서 25년을 한 채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가스도 해볼까 뭐도 해볼까 하다가 제일 완전하게 생각하는 그 자동차를 몰고 가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네. 근데 그래서 첫 장면에서 차가 뭐 갓길로 빠져서 이것도 다 복선이잖아요. 네, 원래는 갓길로 빠졌던 게 아니라 죽으려고 했다가 못한 거예요. 장소를 물색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 밝혀지는 상황에서 네. 그 독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니야. 이게 2억 3천만 있으면 우리 애가 그래도 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애를 키우고 있잖아. 지금 아들을. 네. 근데 막 가슴이 휘어지더라고.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예. 해줄 수 있는 게 목숨에 대한 대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 저는 이거 이제 그 관객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네. 항상 주시니까 네. 이거 하면서 정말로 진짜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이때까지도 계속 상연이 되고 공연이 되고 네. 그런 걸 느낀 게 뭐였었냐면 이게 각자 느끼는 어떤 그 연령대에서 정말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 달라요. 예. 다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저 아들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아들의 공감에서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맞아요.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본인이 아버지랑 많이 싸우고 뭐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엄마 또 공감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남편 뭐 이렇게 정말 그 한 가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예. 저도 지금은 딸의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판요한 배우님의 입장에 대입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를 비행기를 이렇게 너무 태워줘서. 예. 태웠다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니까 망가지지 않았느냐.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이나 그거는 자식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네. 최고일 것 같고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왔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너무 한낱 정말 별거 없는 회사원 또는 무명 배우 뭐 그렇죠. 이런 것밖에 알바생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자괴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보세요. 그 원작에도 있었던 그 장면 그대로인데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자기의 속내를 고백하니까 화해가 되잖아. 네. 근데 그렇죠. 이런 화해가 사실 필요했던 건데 그 화해를 하고 나서 죽으러 간다?
그 화해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는 또. 오히려. 더 잘 그러니까 살 수 이게 더 있을 기가 거라는. 막힌 그 어떤 극적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들이 여태껏 아버지한테 원했던 것은 딴 게 아니었거든. 불륜 현장이고 뭐가 어쩌고 좋다 이거야. 그거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그렇죠. 이러면서 같이 껴안아 주는 거. 네네.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용기를 내볼게요.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서로. 어쩌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방지시켰던 거라고 할까요? 이게 네. 부여잡고 있었던 건 아버지 삶을 부여잡고 있었던 건 어쩌면 아들의 이 숙제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풀리면서 왜냐면 아들이 계속 자기한테 험하게 하니까 불안한 거라. 내가 죽어서 뭔가를 갖다가 남겨서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치. 이런 불안함들이 있으니까 막 더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내일 모레 해고인데 쪼개대고. 더 쪼개 되는 거야. 정신 네. 차리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죠. 둘이 이제 화해를 딱 해서 야,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뭔가 진짜 제대로 된 해낼 수 토대만 있어. 있으면 해낼 수 맞아.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가정사나 이런 것들 우리네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1938년에 쓰여서 40년에 초연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이 원작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 날카롭게 꿰뚫어서 그죠. 그것을 딱 집어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또 어땠어요?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몰입을 해가면서. 일단은 저희가 아버지 공연이 지금 올해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공연을 초연 때도 하셨어요? 그때 제일 초연 때는 이해랑- 안 했고요. 이해랑- 이해랑이 초연이 아니었고 원래 동승월이 초연. 동승에서 초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해랑부터 제가 이제 투입이 됐었죠. 나 이해랑 때도 봤는데. 이순재 더블이었지. 선생님. 예, 이순재 선생님하고는 제가 거의 안 붙었어서. 못 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그래서 아무튼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아버지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버지들 바뀌다. 어제는 전무성 아버지랑 예, 하셨고, 어제는 전무 또 선생님. 여기는 네, 김명곤 김명곤 아버지 아버지라는 걸 때문에 봤고. 예, 김명곤 선생님도 계셨고 또 이순재 선생님이 그 전에는 하셨고 네. 또 네네. 권성도 선생님 계시고 네. 이렇게 아버님들이 많은 많이 어느 아버지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누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겠죠. 말하면 안 되지. 방송이다 보니까 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송이다 보니까. 예. 예. 뭐 제 머릿속은 있죠. 누가 좋은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래서- 마이크 끄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수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기 근데 그 네 분마다의 각자 색깔이 다 틀려서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 배우가 이제 배우끼리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 씬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씬이 좀 있다 보니까 아버님들도 굉장히 이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예. 저 자체도 부담이 많이 있고 요구하시는 바가 다 틀리세요. 맞아요. 디테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맞아요. 그 아버지분들 다 이게 다 제가 원하는 게 다 달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 기억해야죠. 다 기억해야 되고 너무 의외의 힘듦인데요, 이거. 의외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작품에서 힘든 게 그 대본을 이해하고 이런 건 힘든 게 없는 거야. 아니요,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감정을 터뜨리는 부분에서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원래 대극장 공연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이게 원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세요. 이게 다. 왜냐면 그게 하이라이트고 그게 정말 잘 빠져야 공연이 이제 딱 활용점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게 외국의 번안 작품이고 이건 또 한국으로 갖고 왔고 그리고 저의 정서는 한국 사람이고 네. 이거에 대한 부딪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분명 미국 작품인데 대사 중간중간에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조금 있기도 했고 그런 건 이제 또 걷어내야 되는데. 예, 그 부분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정서에서의 또 이게 이해하는 부분 그게 부딪히고 번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번안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좀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작품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얘는 비프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동욱이로 와서 그럼 이렇게 한국 정서로 하면 이거 아닌가? 그럼 이건데 그럼 이러면 원작에 좀 해가 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타협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봐야 됐고 넘어가는 부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아버지 악수해요라는 부분이 아직도 조금 그래요. 이게 나도 그렇더라. 예, 아버지, 악수. 제가
뭐 큰절 한번 올릴게요. 예, 예. 이게 훨씬 그렇죠. 그 정서잖아. 적극적으로. 정서인데. 근데 아버지 악수해요? 네?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되는. 악수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건 미국 정서잖아요. 아버지 하이파이브예요. 네. 뭐 이런 거야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그런 부분 미미한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그것도 떠난다고 하면서 마지막이거든. 마지막 인사거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큰절이 맞지 않나. 그냥 뭐 아버지 그리고 그냥 묵묵히 뭐 그냥 큰절 한번 딱 아빠, 하고 그리고 받지도 않으면 받지 않는다고 또 거기서 딱 한번 리액션 하고 그냥 나가는 네. 것이. 악수예요. 근데 악수연은 좀. 네, 그 부분이나 그 앞부분에서 이제 제가 살아있다는 거 잊어버리세요. 뭐 같은 어떤 그런 정서들 이제 그렇게 바로 오다 보니까 약간 미국의 개인주의 어떤 성향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이 정서하고 좀 부딪혀서 그런 것들이 좀- 감정적으로는 힘든 게 없었어요? 없었나 왜냐하면 봐요. 근데 감정은 분석적인 거 계속 얘기. 감정은 안 힘들었냐고요. 왜냐면 감정적.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이 지금 34살이에요. 네. 예, 맞아요. 저도 34살이고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슷하게 아버님이랑 싸워왔군요. 저는 아버지랑 솔직히 얘기하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저는 아버지랑 그럼 더 지금 힘들지 않아요? 안 보는 거의 그런 적인데 그럼 어쨌거나 더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닌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끼는데 지금 어쩌면 이제 안 저하고 되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게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저 나름대로서는 배우로서 좀 승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대에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또 네. 판유골이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장동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판유골이 나와버릴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아까 말하는 정서상에 힘들지 않냐고 그런 질문일 텐데.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극장에서는 제가 좀 더 강하게 갔어요. 훨씬 더 강하게 갔고 훨씬 더 지금은 너무 세. 지금도 어떤 점이. 세요. 예. 지금 좀 세. 지금도 세셨어요. 나는 근데 안 이게 셌는데. 이런다니까요. 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세다 그러고 그치. 자식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런 이게 되게 부분들은 재밌는데 아마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조율이 됐다가 한 방에 터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좀 많이 찔끔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는 그 판유결 씨가 판유걸로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저도 뭐 배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로서 갑자기,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 무대 그렇죠. 위해서. 근데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공연이 이제 아무래도 이 런타임을 좀 맞추다 보니까 네. 아들의 부분들이 많이 쳐나간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원장에서 아들이 그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진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아깝더라고 그 장면은. 그거는 좀 넣지. 사실은 근데 연출님하고 얘기를 제가 말해볼게요. 통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아깝더라고 그 장면.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어야 뒤에서 설득력이 좀 더 생기고 그쵸. 자기의 꿈에 대한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차이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이 저렇겠구나 하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은 부분이 그냥 좀 많이 드러나고 정말 이상주의 한량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만년필도 저는 솔직히 조금 근데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 네, 해도 괜찮아. 돼요. 네. 뭐 들으시면 되지 뭐. 그래서 만년필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약간 자칫 되게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 만년필 말고 되게 찌질해 보였어요, 그때. 좀 더 지금 현대 번안을 하다 보니까 만년필 말고 좀 더 옛날에 만년필 같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품이 뭐가 있어요? 아이패드 이런 거. 뭐 어쩌면 그런 거든 뭐든 이게 아이패드를 어떻게 숨겨갖고 와. 안 주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그러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쵸. 뭐 울컥하고 부러워서 네. 그래서 그냥 딱 그거를 갖다 하나 딱 짚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어떤. 굉장히 작으면서도 상징적이고 그 물건 하나로서 그 사람의 직업이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걸 딱 집어야 했는데 네. 만년필만한 걸 찾기가 어렵겠죠. 만년필만한 걸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펜대를 굴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 그래서 약간 세일즈맨의 상징이고 펜대에 그리고 또 대한 어떤 사인하는 거고 이게. 네네네. 그래서 만년필은 항상 최고급 만년필로 그쵸, 이렇게 비싼 잘 건 엄청 다듬어서 비싸요, 그래서 만년필. 갖고 다니거든요. 특히 그래서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출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만년필 때문에 너무 찌질해 보이니까 얘가. 지금에 와서 만년필은 상징적이 너무
너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그걸 또 설명해주면 되게 촌스러워진다. 몽블랑 만년필. 파카도 아니고 몽블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안을 못 찾은 거예요. 연출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건 만년필이 몽블랑이야? 몽블랑을 좀 넣어줘라. 그래. 우리 선배님이 좀 귀여운 심대가 있어요. 아니 너무 이게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나름대로. 그쵸. 저희는 뭐 만년필 해봐야 뭐 램이 3만 원, 4만 원 이런 거 쓰지. 몽블랑은 지금도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모르죠. 이제 또 뭐 몽블랑이 뭐야 이게 이러신 분들도 있고 사실. 웃기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근데 사실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꿈 얘기에 대한 이 동욱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 본인 꿈 얘기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이 어떤 이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 툭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번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번안이 되면서 있죠. 어떤 면에서는 원작은 충분히 공부하고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탁 던지면은 바로 이해되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뭐 외항선 타고 이건 사실은 그 뭐 우리 연대로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다른 번안의 장점들 보면 예를 들어서 얼어붙은 달 그림자 딱 나오는 순간 그 노래 하나로 그 앞 뒤가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번안의 힘이거든. 우리가 그 연가라고 하는 노래 연가 맞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연가 등대지기 등대지기라고 하는 노래를 이전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활용해 왔고 어떤 정서에서 사용했는지를 다 공감하잖아. 공감하는 순간에서 그 노래를 딱 불러준단 말이지. 달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뽕짝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번안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로 들어온 거예요. 남의 가족, 뭐 외국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그렇죠.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번안의 힘들이 이 작품을 뭐 지금 효도 상품 같이 보이겠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폭넓은 관객들이 같이 그 공감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점들이 있지 않나. 정말 연령층을 젊은 사람부터 엄마 아빠까지 정말 폭넓게 잡은 것 같아요.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닌가. 네네. 5월에 딱 맞는 공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근데 메시지를 보면 5월에 딱 맞는 공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가족의 해체를 그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마지막에 엄마 혼자 남거든. 그 큰 집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인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화해를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sa실은 보시는 분들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울다가요? 이제 아버님 같은 세대 분들은 아들이랑 싸우는 장면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세요. 괴로운 거야. 그게 번안의 힘이라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가야 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확 일어나시더니 그러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너무 센가? 너무 센가? 몰입하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못 보는 거죠. 너무 그 정말로 현실적인 그 어떤 단면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 주진 않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가족이 잘 돼. 어떤 교훈적인 뭐 그런 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 확실하게 전해주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냥 삶이 이렇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단면이 이렇다는 걸 탁 그냥 잘라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크게 보면은 시대별로 요즘 젊은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상징적인 아들과 아빠로서의 이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크게 보면 한 시대를 대변해주는 인물들이니까 맞아요. 이게 엄청 크게 다가오거든요. 메시지 그리고 자체가. 거기다 더해서 이제 번안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 세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멸치 같은 시가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시 하나를 잘 이렇게 잡아냄으로써 아주 구구절절한 다양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을
싹 정리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네. 아버지 세대는 뭘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근데 멸치로서 버려져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속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희생 그렇죠. 그쵸, 굳이 말하면 희생정신. 희생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나는 엄마한테 그래요. 맨날 노예 정신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엄마는 엄마 제발 노예 근성 좀 버리라고 맨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식의 미래를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식의 미래들, 우리 다음에 올 세대의 미래들의 그 미래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죠. 내가 지금 앉아있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그렇죠. 비워줘야 돼. 그렇죠. 근데 비워주기 싫다고 막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 나이 70인데도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네. 비워줘야 돼. 빨리 물러나 줘야.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세대에 맞는 아니 그래요. 그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장재민 씨를 어떻게 쓰냐고. 그렇죠. 네. 어떻게 써요? 그분을 대접해줘야 되는 건 알지만 그치. 이제 모든 패러다임이 전부 아이패드로 진행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뭐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도 호텔에서 말이야 전화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벌어들이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비전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쓰냐 말이야. 그러니까 연금 제도라 공적 그러나? 연금이 강화돼야지. 그게 그러니까 잘 돼야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멋있게 나올 노후를 수 보낼 있는 수 있는 거죠. 거지.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툭 잘라버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그렇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근데 보험밖에 이거를 될게 보면은 없고. 부모님과 자식이 나는 꼭 같이 가서 손을 잡고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서 싸우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죠. 얘기하다 또 싸우죠. 난 아들이 괜찮은데. 그렇지. 그 아들 너무 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럴 거야. 난 그래도 저 극 중에 애 같지는 않잖아. 그 판유거리 이게 정말 버릇없더라. 막 이러면은 넌 더해. 맞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의 세 번째 힘. 저는 약간 이 올드한 연출 스타일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 좀 재기발랄한 그런 연출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막 시각적으로 막 너무 실제로 뭐 리오왕 같은 데서는 뭐 완전히 그냥 이미지 하나만 갖고 그냥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그야말로 정극이라고 네. 예전에 얘기했던 완전히. 거기에 딱 드라마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는 촌스럽다 연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느껴진 그 촌스러움이 막 쌓이다가 나중에 가서 와 이거 굉장히 아주 묵직한 그런 힘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 김명곤 연출님의 힘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저희한테 그 지도를 그 뭐라 그래 디렉션을 하실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본에 충실하다. 예 확실하게 애드립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 정확하게 이 대사 톤 자체도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10번 런을 돌면 10번 다 거의 옛날에 그래서 흡사하게. 박철민 씨랑 작업할 때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되게 싫어하세요. 네, 이 끝에서 약간 톤이 달라지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 차영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적합한 쪽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 발음하는 계산된 인토네이션도 연극. 정확하게 네. 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처음 해봤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약속, 모든 게 정확하게 약속이. 약속된 시선조차. 잠깐만.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나오는 그 힘내기 춤 뭐 이런 것들 차유경 씨가 갑자기 다 약속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애드립이 아니고? 네, 그런 거 애드립 아니에요. 아니 유걸 씨도 한번 그 이상한 그 뭐 사장 흉내인가 교장 흉내가 내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약속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도. 네. 나는 건 그렇게 이건 하라고. 분명 판유걸 작품일 거다. 아니에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은 내는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 근데 그런 사람 참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교육 네. 방식이 약간 에튜드에서 약간 이게 제가 온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10번 할 때마다 10번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배우가 정말 곤욕스럽고. 처음에는 힘들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사슬 묶어놓은 것 같고. 맞아. 그랬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 다른 매력이 이 앙상블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오히려 훨씬 더 그게 안정적이고
작품 전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지 이렇게 왜냐면은 다가온다고 얘기해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연극이 배우들끼리의 톤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연극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연극들이 대학로에 너무 많아요.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또 김명곤 연출님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주고 약속을 딱 정확히 해서 무대에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과하게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연극이라는 건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워낙 더블도 많아지고 트리플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배우는 전극하는데 저 배우는 심파하고 이 배우는 뮤지컬하고 이런다니까. 네네네. 전혀 같이 연습을 안 해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완전히 달라. 맞아. 여기서 말꼬리만 올려도 너 거기 가야지 하고 너 거기 가야지 이거 다르잖아요. 네. 그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전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많이 본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연극을 세 개를 그냥 그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공간이 다르다니까 실제로. 전 딴 공간에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정통 연출 방식에서 말하는 어떤 그 재단은 네. 그거를 좀 조율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완벽하게 다 조율된 거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맞습니다. 전무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젊은 거 애야 웨이터 했던 친구는 굉장히 젊죠. 예. 몇 살이에요? 아니에요. 웨이터 했던 저보다 형이니까. 그래요? 예.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지금 그 보셨을 때 멤버 중에는 제일 어린 친구 종식이. 종식이 몇 살이야? 종식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죠. 그래도 30대가 넘었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높게 쳐줄 수 있는 것은 다 기본 수준 이상이 다 됐다. 조율도 잘 돼 있고 또 조명이라든가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준급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고급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소 올드한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꽤 고급스럽게 빠져나와 있는 그런 연극을 보는 느낌이니까 이게 돈이 안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싸구려 연극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진짜 각자도생이고 뭐 도저히 여기서 왜 컷이 넘어가는지 모르는데 암전되고 막 지들끼리 놀고 있고 그럼 그렇죠. 관객들은 그냥 왜 저거 놀고 있는 거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저도 한번 이제 그 상업 연극 중에서 어떤 뭐 작품이라 한번 얘기하면 좀 그렇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연출님이 안 계시고 모니터 틀어 자기네들끼리 하고 모니터를 틀어줘요. 모니터를 이렇게 하라고. 세상. 그게 뭐야? 그래서 보고 똑같이 하라고. 혹시 라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러면 하여튼 보호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호로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뭐 그래서 아니 여기 연출님이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저기 기획팀한테 얘기했죠. 뭐야 이런 걸 왜 해? 그랬더니 아니 연습을 안 해. 연습이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걸 봐? 내가? 대박. 똑같이 해야 돼? 이건 모욕이다. 배우들한테 진짜 모욕이야. 그래서 나 이건 못하겠다. 이거 뭐냐? 난 안 할래. 그러고서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인형이네 인형. 판육을 좀 알고 나니까 괜찮다. 저는 무대에 섰을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요. 평론가님 제가 여기서 4년을 버텼습니다. 멤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와. 원년 멤버는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 창수로 나오시는 분 3분 빼고는 다 멤버가 바뀌었거든요. 동호비 형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수로 나오시는 분. 그분 저하고 이제 문영수 선생님이 해서 4명이구나. 그 원년 멤버고 다 이제 뭐 살아남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그래서 놀랬어요. 무대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이건 사실 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공연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싱글즈라는 작품을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무대 연기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오히려 이름이 있는 게 더 불편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고 사실은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편견. 그 2008년에 내가 자네를 깐 거야. 누가 판유거를 갖다가 추천해 준 거야.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무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공연을 워낙 많이 올렸었고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걸로 버틴 거죠.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버틴 거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면 되지. 이 마인드로 계속 여태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얘기를 하면 뭐 개그맨이 뭘 해. 방송했던 내가 뭘 해.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어. 할 줄 알겠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너보다 연기 더 오래 했어. 무대 연기.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는 하는데
근데 그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을 깨부시는 게 좀 네. 힘들었죠. 근데 진짜 제가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 난 유승준 편 한마디 올렸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아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3년. 사람들의 편견이 되게 웃긴 게 아니 이왕구는 평발로 에이씨, 며칠 전 일도 정치는 다 까먹으면서 연예는 연예계 일을 평발이었겠냐 정말? 절대 까먹지 않는 그렇죠. 그때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홍성의 사람들이. 부군수다 부군수. 홍성의 부군수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평발로 받았겠어 면제를? 그때 다 까먹었잖아 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언제였죠? 98년도? 98년이죠. 예, 98년. 그때 편견을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참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섭고 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버틸 수 있는. 그게 저의 텐션이었고 해보자는.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아버지 같은 작품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그쵸. 예,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너는 오히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텐션들이 너한테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 조금 내시면 아직 남자 배우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할 근데 나이기 이제부터는 때문에. 진짜 한번 내가 목숨 걸고 도전해볼 만한 작품 그런 거 예, 예. 지금 이런 거보다도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원톱으로 써도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야말로 한 장면을 확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작품. 예. 아직 그쵸. 비프는 여기에서 동욱은 조금 약하고 그런 측면에 그런 작품들이 한번 들어오면 대표작으로 만들 수 있는. 네네네. 아니 보니까 기본적으로 키가 작아서 네네. 몸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더라고요. 키 큰 사람들이 좀 뻣뻣하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근데- 저기 재미가 그렇게 고생을 좀 작지 하고 누가 있어요. 보면 되게 그래요? 작은 줄 W 하는 이제 알겠어요. 박재민이라는 친구가 키가 180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완전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너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배우를 못했다니까요. 너무 커서요? 키가 크셔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로에 나왔을 때 91년이야. 그때는 아르코 대극장 아니면은 샘터 파랑새 극장인데 샘터 파랑새 극장 천장 높이가 3m 30밖에 안 돼. 그래서 조명을 딱 때리면요 이마 위를 잘려. 잡지를 못해. 맨 무대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약간 어디 꽂아놓은 보루자루 갖고 오. 하고. 그래서 나보고 의성이 형, 정진영 선배, 네. 김우성 선배 이런 사람이랑 같이 연극 시작했는데 정진영 선배가 이 대극장 배우 머리도 크고 얼굴도 크고 지금 야, 대극장 배우와 소극장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지금 되게 은근히 치고 들어오는 게 기분 나쁘게 잘 치고 들어오세요. 예, 그렇군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대형 뮤지컬을 몇 번 이렇게 못했어요. 네. 사실.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아먹은 건 아니고. 아니요. 아예 하질 못했어요. 왜냐면 키가 작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역할로서 뮤지컬 맡아야 배우들은 되는데 일단 키가 소극장 커야 되는 뮤지컬에도 예를 들어서 여신들이 보고 계셔 이런 거 있잖아. 좀 기럭지를 먹고 그거 사는 봤어요. 거. 예. 그런 건 못 들어가셔요. 여신들이 보고 계셔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그래요? 그래도 역할은 괜찮은데. 근데 그리스나 약간 여러 거 있잖아요. 그리스. 그런 거나 하여튼 이렇게 아무래도 뮤지컬은 팬덤이 그쵸. 중요하다 보니까 남자가 좀 멋있게 보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멋있는 걸로는 제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눈빛으로 그렇게 정말 그래라는 거짓말을 못해서. 아니 이 사람이 네. 속마음을 못 숨겨요. 저 발음은 안 좋은데 감정 표정 연기가 좋으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영화를 주로 하고 있어요. 대사 없는 걸. 예, 영화 봤습니다. 그거 이번에 예. 하신 거. 정말요? 친절한 가정부? 예, 봤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았어요. 예. 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때 아니에요. 화면 지금도 받으면 그렇게 좀 떡대대하게 나와요. 그렇구나. 떡대대란 말도 또. 넙대대? 넙대대? 떡대, 떡대 떡대대 있게. 새로 떡대대. 진짜 어록을 만들어야 돼 우리 송아 씨. 자 그러면 네. 네. 우리 아버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아버지를 갖다 좀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분, 네. 혹은 아버지 연결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관객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죠.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 작품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일단은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서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화해를 해야 되거나 네. 좀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좀 이렇게 와서 같이 보면 서로 이 작품이
아버지로서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또 한 번 더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뭐 취지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아버지가 5월마다 좀 찾아오는 연극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번안이 되어서 또 계속적으로 또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10년쯤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정말 한국이라는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아버지라는 작품이 될 거라고 보고 전무성 선생님 같은 분의 연기를 또 이런 작품이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그런 걸 이런 데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 나이대 배우들이 그 긴 대사들을 하면서 좀 절절하게 보세요. 마지막 대사가 지금 생생한데 아직도 그놈이 내 품에 안겨서 울었어. 그게 얼마나 아버지가 대부분 안다니까. 아이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네. 애가 처음에 품에 나왔을 때는 내 품에 안겨 운단 말이야. 네.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울어요. 야, 자식들이. 그거까지. 예.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와서 아이가 닭살 돋았어. 34살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제서야 품에 와가지고 안겨서 우는 거라니까. 나 이제 아버지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이런다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대사가 이제 그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정말 되면서 부모 입장이 아니면 정말로 말 수가 없는 그런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다른데 이전에는 주로 자식들의 입장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품에 전적으로 안겨있던 아들을 키워보고 나니까 이 대사가 이런 대사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 5월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작품 한 2년 전에 와서 보신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뭐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2년 후에 이제 얼마 전에 와서 보시고 중2가 됐네 그럼?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운동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 2년 전에 봤을 때의 귀에 꽂혔던 그 대사들하고 지금 2년 후에 와서 귀에 꽂히는 대사가 완전히 다 다르대요. 골을 완전히 내 품으로 달려들어왔어 뭐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 딸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버지의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공감이 돼서 그때 전에 2년 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갑자기 그렇죠. 다 이렇게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아버지가. 네, 맞아요. 할 때마다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에 이제 곁들이면 제가 이해랑 때 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극장 무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연출의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되게 세련돼 있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거는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이 가는 작품이 배우들이 아닌가. 더 눈길이 가죠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TV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김명곤 연출님이 눈높이를 정말 잘 맞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연극 입문용. 그러니까 뭐 어렵다 원작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번안 때문에 그래서 좀 번안 때문에 덜컥거리는 부분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덜컥거리는 부분만 빼면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덜컥거리는 부분만 딱 건져내면 그냥 연극 나 처음 보는데 그래 아버지 봐 이러면 되는 거야. 너무 좋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연극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는. 저도 입문용으로 추천이고 그리고 연극을 평소에 봤던 사람도 보시라고. 부모님과 함께 보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면 거기 멘트를 안 없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꺼주세요. 처음에.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이제 가족분들이나 자식들이 있다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엄마나 이런 하나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공연 문화를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멘트 좀 해줘요, 진짜. 그냥 멘트를 해야 되는데 저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카톡 계속 울리고. 왜냐면 내가 갔던 날도 옆에 쭉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계속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꺼내서 보시고 시간 확인하고 전화 오고 막 그러시던데 그거는 뭐 물론 저도 한번 했지만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어울리는 작품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 향후 계획 같은 거 뭐 있어요? 이거 아버지 7월 달까지죠? 네, 꽤 많이 7월까지고 남았네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작품이 아직 오래 좀 남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작품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더블이잖아. 예, 더블이죠. 근데 뭐 나머지 분이 박재민 씨라고 하는 분이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레슨도 하고요. 아. 이렇게 좀, 가르치는. 네, 가르치는 그렇구나. 하고, 네.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식당을 하고 이거 있어가지고. 네네. 어디서 어디서요? 식당을? 여기 신당동에서. 신당동이요? 이름이 뭐예요? 밥 한술이라고요. 거기 뭐 먹는- 밥집이에요? 매운 갈비찜 팝니다. 근데 이게 됐다. 우리 거기 가면 되겠다. 배고파. 진짜. 이게 큰 식당이 아니고 조그맣게. 아니 괜찮아요. 뭐 우리 정도 준다고 해가지고 뭐 망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신당동 네. 매운갈비찜 전문 밥 한술. 네. 판유걸 씨가 하는 데입니다. 네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광고비가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 가서 막걸리 한 잔?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할 말 없어요. 예, 아무튼 이 네. 시간 정말 즐겁게 마무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게스트에 따라서 들어보셨지만 방송이 정말 달라져요, 색깔이. 근데 네네. 오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 주 변신 이야기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되게 재밌었어요. 잘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당백을 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비판하려고 그러면 다 막아버려가지고 뭐 비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네. 뭐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생각이 네, 되기 때문에 저도. 꼭 많은 보러 분들에게 가라고. 적극 추천. 저도 또 추천. 유걸 씨의 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똑똑한 친구가 됐어요. 머물러 있지 아니. 마세요. 98년도에 머물러 있지 고등학교 마시고. 때는 네. 좀 약간 얼빵했는데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이 야물진. 와서 보셔야 돼요. 야물진 새로운 친구가 이미지를 됐어요. 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각인 고등학교 때 해요. 굉장히 똑똑했었나요? 아니 그거 그 방송 나온 대본을 제가 만든 건데요. 어머 이런 식으로 바보 같진 않았죠. 근데 아니, 물론 그때도 막 엄청 똑똑하다고 똑똑하진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똘똘하진 않았지. 막 똑똑하고 막 그때 이렇게 캐릭터가 한국 약간- 쪽으로 재기발랄. 그러니까 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긴 시간 동안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